안녕하세요. 저 유방내부외과 이구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는 얼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아마 사실 이제 제목이 유방암 바로 알기인데, 이제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30분인데, 사실 30분 동안 유방을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상이 좀 정해지면 저희가 이제 대상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제 유방암 환자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닌 분들도 계셔서 이게 사실 뭐 한 가지 얘기만 하기도 어렵고 또 너무 깊은 얘기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정말 쉬운 전반적인 이제 유방암에 대한 그냥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간단한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원래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강의가 바로 달아 있어서 조금만 빨리 마치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따로 질문을 조금 받든지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유방암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이건 요즘에 인터넷에 워낙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좋은 자료도 있지만 조금 이제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방암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암에 대한 정보도 따로 있지만 유방암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유방암 치료를 하는 거의 모든 의사가 가입되어 있는 학회, 한국 유방암 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물론 여기 모든 자료를 다 볼 수는 없는데 이 간행물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유방암 백서라고 있는데, 이 유방암 백서를 보시면 거의 매년 발행하다가 요즘에 최근에 2년마다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유방암 백서는 그냥 일반인 분들도 다 그냥 특별히 로그인 없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제 혹시나 뭐 이런 우리나라 유방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여기 가서 한번 직접 보시면 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지금 제가 표시해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정말 가볍게 이제 훑어서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실제로 이제 이 전체 여성분들 중에 암이 어떤 암이 제일 많냐인데요. 이건 우리나라 통계가 아니고 전 세계 통계입니다. 전 세계 여성분들 중에 암 순서를 매기면 1등이 유방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뭐 1등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여성분들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이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다른 암도 있지만 유방암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이제 유방암이 얼마나 많이 생기까 비교를 하는 통계인데요. 이제 여기 숫자가 써 있는 거는 110만 명당 이제 몇 명이 생기나 뭐 이러한 통계인데, 미국은 10만 명당 90명쯤 생기고 영국도 87명쯤 생기는데, 이게 유방암이 제가 뒤에 가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잘 사는 나라에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이나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쪽이 많이 생기고, 아시아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잘 살 선진국 대안에 합류했다고 하지만 아직 그런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양에 비해서는 유방암이 생기는 빈도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저희보다 훨씬 적고요. 일본이 저희보다 이제 조금 더 많고,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6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치고는 많지만 아직까지 서양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을 다시 쭉 세어보면, 글씨가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위쪽은 주로 다 유럽, 뭐 호주, 뭐 이런 서양 쪽이고요. 북미. 아래쪽은 대부분 뭐 아시아 아니면 아프리카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세계 평균이라고 나오는데, 세계 평균이 한 10만 명에서 40몇 명쯤 되고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명이니까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는 이미 유방암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잘 살게 돼서 그런 것도 클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온 거는 이제 사망률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실제로 발생률은 이렇게 줄 세우면 우리나라가 꽤 앞쪽에 있죠, 그죠? 그런데 사망률을 보시면 이 전체 통계를 낸 나라, 뭐 물론 이제 한 나라로 치면 다를 수는 있는데 전체 통계 중에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방암에 대해서 치료도 그렇고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런 자료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연도가 나오는데,
2000년부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에 연도가 2019년입니다. 원래 아직 몇 년 전, 최근 연도는 아직 안 나오는데요. 이게 1년에 우리나라에 유방암이 몇 명 생기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년에 유방암 몇 명 생겼냐면 6,000명 정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와서 지금 2019년에 몇 명 생겼냐면 거의 3만 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단순히 비교해도 거의 20년 정도 지났는데 5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유방암이 잘 사는 나라에 생기는 병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방암 앞으로도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유방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많이 생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이 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유방암 원인을 항상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트로겐 노출이 증가되는 환경이 보시면 이제 물론 비만, 이제 폐경 후 비만의 경우, 폐경 후의 비만이나 결혼을 늦게 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거, 그다음 모유 수유 덜 하는 거, 그다음에 초경이 빨라지고 폐경이 되죠. 주로 잘 사는 나라에서 더 많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유방암 발생 빈도가 이렇게 우리나라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오른쪽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요 그래프는 이제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앞에랑 비슷하게 연도이고요. 여기는 나이가 있는데 유방암이 생기는 중간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생기고 젊으신 분들도 생기는데 그 쭉 줄 세웠을 때 중간 나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나이 많이 생길수록 중간 나이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999년에 중간 나이가 40대입니다. 그래서 46세 정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나이였다고 치면은 지금은 이제 52세인데 사실 이건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유방암이 생기는 나이가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제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양이 그렇고 서양은 이제 나이 든 유방암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환자분들도 그러고 이제 보호자분들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나이 들면 유방암 별로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젊으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서양처럼 아마 유방암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유방암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는 이제 조금 옛날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이 그래프가 이제 점점 연도가 올라갈수록 나이 든 환자분들이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통계만 말씀드렸는데 유방암이 사실 뭐냐 하면 사실 암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요. 어쨌든 암은 우리 몸에 생긴 악성 종양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악성 종양이 유방이 생기면 모든 그런 상황을 유방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유방암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거의 한 90% 이상은 사실은 요 두 가지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방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실제로 유방은 이제 생리적으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했을 때 아이한테 젖을 먹이는 사실은 기관이 되죠. 그래서 젖 먹일 때 젖이 만들어지는 곳을 소엽이라고 부르고 젖이 나오는 통로를 유관이라고 부르는데 유관 그리고 소엽에서 사실은 유방이 제일 많이 생기고 그 중에서도 유관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관에서 생기는 거가 이제 이 관 안쪽에서 제일 많이 생기고요. 이 관 안에 생겨 있는 이 유방암이 바깥쪽으로 뚫고 나온 상황이 보통 흔히 생각하는 유방암이고 흔히 침륜성 유관암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요 앞 단계까지는 이제 상피내암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뒤에 제가 1기, 2기, 3기, 4기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 이제 기술을 나눌 때 여기까지는 연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이제 뚫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1기가 될 수도 있고 2기가 될 수도 있고 3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1기, 2기, 3기, 4기 대략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시 통계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에 유방암이 생기는 진단됐을 때 과연 몇 기 환자가 맞냐 이런 통계입니다. 이것도 옛날 연도고 이게 최근 연도인데 물론 옛날에도 연기 아래쪽이 연기 1기, 2기, 3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연기 1기가 많긴 했지만 지금 그때는 2기가 제일 많았고요. 3기, 4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점점 연기 1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래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연기 1기, 2기가 많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유방암이 관리가 잘 되고 치료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일 큰 거는 이렇게 유방암을 이제 이 기수가 낮을 때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른 기수가 낮을 때 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중요하고 자가검진도 중요하고 그런 얘기를 주도록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수에 대해서 또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1기는 크기가 작고 임실 전이가 없으면 1기고요. 이제 크기가 크거나 임실 전이가 조금 있으면 2기고요. 이제 크기가 많이 크거나 아니면 이제 임실 전이가 많거나 하면 3기. 4기는 아예 다른데 이게 다른 장기로 이제 암이 조금이라도 가 있으면 그때부터 4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5년 전체 생존율이라고 나오는데 유방암은 이제 보시면 이제 연기 1기, 2기 이때만 발견이 돼도 5년 생존율이 9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기가 딱 되는 순간부터 뚝 떨어집니다. 75%로 뚝 떨어지고 물론 4기는 이제 훨씬 더 떨어지죠. 그래서 아까 연기 1기, 2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발견하는 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만 발견하면 치료를 따라오시면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유방암 증상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제일 밑에 요것 때문에 갖고 왔는데요. 사실 위에 있는 증상들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읽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증상은 안 만져지던 덩이가 만져지는 게 혹이 만져지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아무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찍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찍 찾으려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는 이제 진단 치료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진단은 이제 유방을 검사를 할 때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눌러서 사진을 찍는 아마 한두 번씩 찍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유방 촬영술인데 사실 찍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안 아프게 찍는 방법을 알면 좋겠는데 안 아프게 찍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눌러서 보통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이 사실은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유방 검사는 사진을 찍는 방법이고요. 이런 검사들에 의심되는 혹이 있거나 의심되는 암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조직 검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반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유방의 조직 검사할 때는 가장 많은 것은 이런 정도의 굵기를 가지고 하는 조직 검사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떼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봐서 암을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암이 진단이 되면 이제 보통은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하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이제 수술을 하는 거가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유방의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약물로서 항암 치료나 항호르몬제 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표적 치료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을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유방에 어쨌든 남생김이 다 유방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방암이 이렇게 유방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를 굉장히 잘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만 치료를 하면 겨드랑이 림프절이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유방암이 꼭 유방이나 겨드랑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로도 전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로서 이런 부분들을 수술하고 이런 부분들을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런 이제 전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추가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다시 보면 수술은 크게는 유방을 다 드러내는 유방 전절제 수술하고 그다음 유방을 일부만 제거하는 유방 보존술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이 과거를 하면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분들이 유방을 다 드러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지금도 이제 암이 여러 개거나 좀 늦게 발견하게 되면 유방을 다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유방을 살리는 유방 보존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추이를 보면 2002년만 해도 보시면 이게 빨간기 유방 전절 제한 빈도인데 거의 60% 넘게 유방을 다 드러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시면 이제 한 60% 이상이 유방을 살리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한 30% 내에만 유방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을 보존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혹시 유방을 못 살리는 유방을 전절 제습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과거에는 그냥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편편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유방을 최대한 모양을 살리는 이런 수술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 방법을 유방 재건술이라고 그러고요. 유방 재건술은 이제 수술을 이미 했는데 뭐 몇 년이 지나서 내가 유방을 다시 만들고 싶다 해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수술을 유방 수술, 절제 수술을 하는 그 동시에 유방 재건 수술 같이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 편한 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결과도 훨씬 좋기 때문에 유방 수술을 할 때 전절 수술이 결정이 되면 요즘에는 재건 수술을 같이 할 건지 말 건지 보통 환자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 수술하는 방법은 뭐 이제 이 보형물 흔히 젊은 여자분들이 유방 키울 때 이제 보형물 넣지만 그거랑 비슷한 보형물 넣거나 아니면 이제 내 살 중에 어디 배나 등이나 이런 데서 살을 떼와서 이제 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유방 말고 겨드랑 림프절로도 전이를 잘 하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것도 수술할 때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은 이것도 과거에는 뭐 유방암이 진단이 되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다 찾아서 다 떼는 수술이 당연한 거였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고 해서 유방에서 첫 번째로 가는 림프절들을 이렇게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림프절을 찾아서 조직 검사를 수술 중에 할 수도 있고요. 수술 중에 조직 검사를 해서 전이가 없으면 뭐 다른 데도 전이가 없으니까 수술 거기서 끝내고요. 전이가 있으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제 더 진행을 해서 사실 아직까지는 뭐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유방암인데도 아주 초기인 경우는 림프절 수술을 처음부터 안 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비해서 수술을 더 적게 해도 결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아서 수술 범위는 점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방사선 치료인데요. 방사선 치료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유방을 과거에는 다 전절제를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보존 수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남은 유방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유방에서 재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치료가 가장 흔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도 유방을 다 드러낸 것과 사실 결과가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제일 많고 그 외에 뭐 이제 뼈나 이런 데로 전이가 간 분들은 이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뭐 이런 기구를 이렇게 쪼이게 되는데 이미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뭔지 대충 아시겠지만 이제 해보기 전에는 사실 이런 방사선 치료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유방에 하는 방사선 치료는 사실 하는 동안에 힘든 건 거의 없고요. 이렇게 뭐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뭔가 쪼이고 나면 사실 끝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이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조그만 양을 조금씩 쪼개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서 하루에 끝나거나 이렇게 못하고 이제 일단 스탠다드는 보통 6주나 7주 동안 거의 평일에 매일 오셔서 이제 조금씩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한 3, 4주 뭐 요즘에 뭐 더 줄이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를 줄여서 하는 기간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짧으면 3, 4주 길면 한 6, 7주 정도로 이렇게 쪼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항암제 치료, 이제 항암요법. 근데 보통 흔히 항암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암요법 말 그대로 이제 이 주로 주사제인데 혈관에 쓰는 주사제를 써서 이 사실은 이제 이 암세포가 이미 온몸에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암세포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 과거에는 사실 수술하고 나서 하는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제 암을 진단을 했는데 진단 당시에 예를 들어서 림프절 전이가 이미 있다든지 혹 크기가 크다든지 하면 항암제 치료를 수술 전에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암을 줄여 수술 범위를 줄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는 이제 수술 전에도 할 수 있고 수술 후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보통 한 일주일에서 3주 간격으로 주사를 가장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에서 거의 70%의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는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많은 유방암이라고 확인이 되었을 때는 이런 호르몬을 억제하는 항호르몬 요법을 했을 때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항호르몬 요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크게는 폐경 전에 쓸 수 있는 약이 있고 크게 또 폐경 후에만 쓸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이 폐경 후에 쓸 수 있는 약이 일반적으로는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폐경 후에는 이제 보통 이런 주사들을 쓰게 되고 폐경 전에는 이제 이런 약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폐경과 같이 만들어주는 또 다른 주사제가 생겨서 이제 이런 주사를 쓰면서 이 약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약을 쓰게 되면 보통은 기본적으로 5년은 보통 약을 드시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약을 10년 동안, 그러니까 오래 복용했을 때 나중에 재발하는 확률이 더 주는 걸 발견해서 또 이게 치료 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이제 10년까지 약을 드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료는 이제 표적 치료인데요. 이제 표적 치료는 사실 표적 치료가 이렇게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닌데 유방암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표적 치료가 유방암 중에 허투라고 하는 이 허투는 사실 뭔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세포 표면에 허투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이 있으면 사실 옛날에는 그 허투가 있는 유방암은 굉장히 재발도 많고 치료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 허투만 선택적으로 표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이걸 이제 허투에 대한 표적 치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표적 치료를 같이 하면 굉장히 또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허투가 있는 유방암은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항암제가 더불어서 이런 표적 치료를 같이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다양한 이러한 표적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치료를 하면 재발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기, 2기는 재발이 적지만 3기부터는 재발이 꽤 있고 그 재발하는 시기적인 이제 이 빈도를 봤을 때 수술하고 한 5년 내에가 가장 재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넘어가면 이제 재발되는 확률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유방암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재발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많이 되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5년 안에가 제일 많고 5년이 넘어가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다른 암들은 사실 이 구간에 재발하는 암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유방암은 이 5년 넘어서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제가 약을 10년 먹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구간에 생기는 암 재발을 줄여주는 효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5년 안에 재발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치료를 잘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 혹시나 재발이 됐을 때 조기에 발견하면 또 치료가 좋을 수 있어서 또 장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유방암 예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유방암 예방할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생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이제 덜 생기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트로겐 노출이 많이 되면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초경을 빨리 하거나 늦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조절할 수 있는 건 사실 젊은 여자분의 경우에는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으면 유방암이 잘 생기는 거 맞는데 유방암 안 생기자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조절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사실 비만이 되면 유방암이 안 생기고 운동을 하면 유방암이 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술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어쨌든 많이 먹으면 유방암이 더 생기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까 여성 호르몬과 관계된 호르몬 약을 많이 드신다든지 피임약을 오래 드신다든지 하면 유방암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거는 이 모든 병, 모든 암, 모든 질병에서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만이 되면 특히나 폐경 후에 여자분들이 비만이 되면 유방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지 않게 사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분, 안 하는 분 비교하면 이제 안 하는 분들이 유방암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운동을 뭘 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러니까 걷고 이렇게 숨찬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아령이나 역기나 아니면 이제 몸의 코어 근육 키우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게 무조건 좋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쪽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초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규칙적으로 자가 검진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일정 나이가 되셨을 때는 정기 검진을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예방하는데 예방이라기보다는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치료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방 18년 됐거든요. 아, 네. 그러면 지금에 와서도 걸릴 수가 있는지 또 제가 결혼이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럼 어떻게 유지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제 사실 유방암이 뭐 모든 유방암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어떤 암이냐에 따라 치료도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재발하고 이런 빈도도 사실 차이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사실 18년 정도 되셨으면 그 이후에 첫 번째로 수술했던 암이 재발하는 거는 거의 확률상 거의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드물게 있긴 하고요. 그게 굉장히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술을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방을 보존을 하셨으면 어쨌든 유방이 남아 있으실 거고, 전체치를 하셨어도 반대쪽 유방이 어쨌든 남아 있으실 건데, 남아있는 유방에서 유방암이 또 생기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또 재발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새로 생긴 암이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뭐 그 확률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암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랑 지금까지 유방암이 없는 분이랑 같은 나이대 분들 비교를 하면 유방암이 생겼던 분들이 한 번 더 생길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유방암에 대한 위험은 나는 조금 더 있는 거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 재발에 대한 것보다는 새로 생긴 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식생활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 다 도움이 될 거고, 결국에는 꾸준히 검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검진을 얼마 만에 해야 된다, 사실 저도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그냥 보통의 경우에는 그 정도 되셨으면 1년마다 검진하시면 충분하고요. 2년마다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한데 2년은 조금 기간이 길어서 위험도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으면 저는 1년에 한 번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자가검진만 하셔도